안녕하세요. 세모미입니다. 병원 중에 가장 가기 싫은 병원 하면 치과가 가장 많지 않을까 합니다. 치과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 같은데요. 치과 특유의 냄새가 싫거나 윙 하는 소리가 싫은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간혹 치과를 가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혹시 실수로 멀쩡한 이를 뽑는다거나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 말이죠. 그런데 가장 현실 공포는 저는 사랑니를 4개 발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디 사랑니가 안 나길 바랍니다. 오늘 3가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파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며칠 전부터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가봐야 할 것 같네. 그러니까 양치질 좀 잘하라니까. 내가 못 살아 정말. 민서, 너도 아빠처럼 아프기 싫으면 양치 잘해. 알겠어, 엄마. 나 근데 양치 잘해. 여보, 나도 양치 안 해서 아픈 거 아니야. 양치를 잘했는데 이가 왜 아파? 얼른 옷 입고. 어? 이게 뭐야? 왜 자기 번호랑 우리 동이 써져 있어? 그거 며칠 전에 오는 길에 배 아파서 화장실 들렀었는데 깜빡하고 종이를 안 버렸네. 얼른 준비해. 치과 갔다 오게. 민서도 얼른 준비해. 같이 가게. 나는 치료하는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하게 오느라 예약은 안 했는데 혹시 예약해야지만 진료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다행히 예약 없네요. 저쪽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에 환자분이 몇 분 계셔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간단한 주의사항들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미 치과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치과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며 많은 환자분들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발치, 교정 등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어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로나20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기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리를 두어 대기해 주시길 바라오며 아래의 수칙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저희 병원에서 배상, 보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저희 치과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단, 예약이 없는 시간일 경우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진료 마감은 종료 1시간 전입니다. 두 번째, 병원 건물은 총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은 각종 상가들이 있고 2층은 다양한 학원들이 있으며 저희 병원은 3층에 있습니다. 병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처방전은 반드시 옆 약국에서 처방받으셔야 하며 다른 약국에는 절대로 처방받지 마십시오. 다른 약국에서 처방받을 경우 여러분들께서 알면 안 될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병원 방문 시, 진료 후 귀가 시,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이용 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혹은 3개의 층을 내려오면 1층이 되어야 하는데 4개의 층을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경우 다시 되돌아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4층으로 올라간다거나 1층으로 나갈 경우 그것들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부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3-1. 엘리베이터 이용 시 눈에 붕대를 감고 볼이 퉁퉁 부은 채
입술에 피가 맺혀 있는 사람이 타 있는 경우, 무언가 빼먹은 듯 자연스레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에 이곳이 탑승한다면 무슨 말을 걸어오던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문이 열릴 때 뛰어나가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나가주십시오. 네 번째, 저희 병원에는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데 사용하는 사탕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든 이 사탕을 성인 환자에게 건네준다면 절대로 받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이 받으려 한다면 부디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막아준다면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닥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기실 뒤에는 수술실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거나 이어폰을 착용해주세요. 이 소리를 계속 듣지 마십시오. 수술실에는 마취 후 들어가기 때문에 비명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엑스레이실에서는 머리끈이나 안경, 액세서리 등은 벗고 입장해주세요. 또한 촬영을 시작할 때 눈을 감고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여러분들은 그 안에 혼자 계실 겁니다. 밖에서 촬영이 종료되면 다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만약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거나 누군가의 손길, 온기가 느껴진다면 절대로 눈을 뜨지 마세요. 일곱 번째, 치료대에 누워 스크린을 확인했을 때 치아 사진이 아닌 내장 혹은 치과와 관련 없는 사진이 있을 경우 진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주십시오. 치과는 말 그대로 치아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내장을 확인할 방법도 치아와 관련 없는 부위 혹은 어느 것이든 촬영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용 치료대가 따로 있습니다. 성인 진료실로 갈 때 이곳을 지납니다. 그곳에 성인이 누워있다면 그날은 치료를 하지 마시고 예약 후 다른 날 방문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천을 덮습니다. 조명이 켜진 후 노란색 혹은 흰색이 아닌 붉은 계열의 색상의 빛이 들어온다면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그 뒤 치료가 잠시 중단되고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5번 항목과 같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열 번째, 치과에는 치과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만약 다른 냄새가 난다면 병원을 나와 병원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이때 병원 이름이 모미 치과가 아니라면 바로 옆에 약국으로 들어가 주세요. 간혹 이를 무시하고 병원에 입장했던 손님들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11번째, 발치를 하신 손님분들께서는 지혈을 위해서 거즈를 최소한 2시간 이상 물어주십시오. 2시간 이후 거즈를 뱉었는데 출혈이 지속된다면 병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침이나 피를 뱉거나 빨지 마세요. 11-1. 발치 후 입에 거즈가 아닌 물컹한 무언가를 넣는다면 물고 나와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해 주십시오. 간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깨물거나 삼키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닐 겁니다. 12번째, 임플란트 수술 당일은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데 수술을 진행하려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술 진행을 거부하십시오. 욕을 해도 되고 의사를 밀치고 나오셔도 됩니다. 13번째, 치과마다 사람의 치열을 본뜬 틀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틀니에 무엇을 하던 피가 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피가 흐르는 혹은 피가 묻어있는 틀니를 본다면 그 순간 생각나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14번째, 저희 병원에는 남자 직원은 없습니다. 남자 직원을 보셨다면 바로 병원을 나가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치과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부디 안전한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수 있길. 치과 안전수칙이었고요. 민서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아파서 민서 엄마에게 혼나고 치과에 급하게 갔는데 그 치과에서 안내받은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에서 어떤 수칙이 가장 무서우셨나요? 제가 힘을 줬던 수칙은 11-1번 항목이었는데요. 발치 후 입에 거즈가 아닌 물컹한 무언가를 넣는다면 물고 나와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해 주십시오. 간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깨물거나 삼키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였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칙이지 않나 싶은데 이 물컹한 게 무엇일지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우리 민서도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네. 내년이면 중학생이고. 그나저나 민서가 요즘 책을 도통 안 읽어서 걱정되는데 민서가 좋아할 만한 책 있으려나? 나도 좀 책을 읽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저기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저기요? 네,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분이요. 다름이 아니고 혹시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장편 말고 단편으로 된 어린이가 읽을 만한 거랑 그 어른이 읽을 만한 거 하나씩이요. 네? 책 이름이 뭐 그래요? 어린이 거는 구독, 어른 거는 좋아요? 구독이랑 좋아요요? 진짜 특이하네. 감사합니다. 서점 가서 있으면 꼭 읽어볼게요. 그런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 서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점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며 위로 올라가시면 백화점이 있어 도서 구입 후 백화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희 서점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점이며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곳곳에 검색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최근 메로나 20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서점 내에서 독서는 제한하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아래의 수칙은 필히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며 여러분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서점은 A구역부터 L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잡지, 만화부터 전문 서적까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천장 쪽을 확인하시면 각 구역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장을 보시면 세분화가 된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1. 만약 구역을 확인하려 천장을 둘러보던 중 곁눈으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형상을 보셨다면 K구역의 인문, 역사, 종교구역으로 가주세요. 두 번째, 저희 서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현재 메로나 20의 여파로 마감 시간이 1시간 당겨진 오후 8시까지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철역에서 바로 올 수 있다 보니 간혹 마감 이후 손님들께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서점은 마감 시간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문이 열려 있거나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불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위와 같은 경우엔 저희 서점 입구 오른편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
몸을 최대한 웅크린 상태로 잠시만 계셔 주십시오. 네 번째, 저희 서점 직원들은 서점 안에만 있습니다. 서점 밖으로 나와 호객 행위를 한다든지 방문하시는 분들께 먼저 안내나 응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점을 방문하시면서 밖에서 구독서점 직원이라며 친절히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다섯 번째, 서점 앞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분수대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고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즉시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 4번 항목에서 나왔듯이 서점 밖에 직원은 없습니다. 밖에 직원으로 보이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여섯 번째, 저희 서점은 평시 사전 공지 없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벤트는 서점 몇 주년,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공휴일에만 단기적인 짧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무 날도 아닌데 M구역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는 피에로를 목격하신다면 바로 서점을 나와주십시오. 저희 서점은 L구역까지 있고 M구역은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화장실 맞은편에는 수유실이 있습니다. 영유아와 동반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수유실에 들어가셨을 때 아이가 없는데 마치 아이를 안고 수유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여성이 보인다면 문 옆에 빨간색 버튼을 누른 후 빠르게 문을 닫고 나와 주십시오. 그 즉시 수유실은 폐쇄 조치가 될 것이며 당일 수유실은 이용 금지 조치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저희 서점뿐 아니라 다른 서점에서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괴 현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이 읽혀지기를 원해서인지 아무런 이유 없는 변태적 성향인지 현재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표지부터 책 안의 내용까지 온통 검은색이고 제목도 글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책이 종종 책장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을 목격하신다면 저희 직원에게 바로 알려주십시오. 아홉 번째, 저희 서점 내부 코너마다 자판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G구역에서 H구역으로 넘어가는 코너엔 자판기가 없습니다. 만약 자판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료를 뽑지 마세요. 열 번째, B-2구역은 요리 서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부터 전문적인 요리까지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윤리에 벗어난 요리를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11번째, 이 구역은 외국어 구역입니다. 다양한 외국어의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검은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짙은 갈색의 책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목격한 분들은 약 8일 정도 그것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12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 서점 내에서 독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서 라운지에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간혹 귀신들은 자신이 죽은지도 모른 채 자신이 죽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12-1. 단, 그것들이 여러분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서점을 빠져나와 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이 뛰기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뒤쫓을 겁니다.
뒤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무조건 달리십시오. 13번째, 12-1번 항목과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것들을 쫓아가는 성향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노려본다고 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천천히 입구를 향해 걸어가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서점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옆 사람과의 거리는 충분히 둔 채로 이용 부탁드리오며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서점 수칙은요, 민서 아빠가 민서를 위해서 책을 구매하려고 서점에 갔을 때 안내받은 수칙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창작 나폴리탄이었고요. 12-1번과 13번 수칙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몇 번 항목은 없습니다라는 게 없죠. 과연 12-1번 항목을 따르실 건가요? 13번 항목을 따르실 건가요? 여러분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그러지 이 서점에 난방도 잘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춥다고 실내에서까지 뭐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있대. 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헌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요즘 메로나 때문에 피가 많이 모자랍니다. 좋은 일 하고 가세요. 나 마지막 헌혈이 언제였더라? 어렸을 때는 헌혈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간만에 헌혈이나 할까? 에이, 어릴 때 친구들이랑 헌혈하러 가면 거의 주스랑 초코파이 막 먹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헌혈이나 한번 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구독 시 헌혈의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메로나 20의 여파로 인해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느 것보다 방역에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헌혈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희 헌혈의 집이 생긴 이후로 사건, 사고 혹은 안전상의 문제에 대비하여 몇 가지 이용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를 대기하시면서 꼼꼼하게 숙지해 주시고 수칙에 따르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저희 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는 흰색 침대와 커다란 금빛 십자가가 새겨진 파란색의 커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다른 색, 특히나 붉은 색깔의 침대 또는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은 커튼이 있는 칸으로 안내해 준다면 잠시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가는 척한 뒤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 직원들은 모두 커튼색과 같은 파란색의 옷에 금 또는 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며 항상 흰색 덴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복장이 아니거나 마스크의 색이 오래되어 때가 탄 흰색 혹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안내해 주려고 한다면 혹은 목격하신다면 입구 오른편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2-1. 혹시 문이 잠겨 있다면 음료기계 왼편에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쥐고 눈을 꼭 감은 후 십자가의 차가움이 사라진다면 눈을 뜨십시오. 만약 눈을 감고 있는데 무언가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해도 절대로 눈을 뜨지 마시고 십자가의 온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세 번째, 헌혈의 집 특성상 긴급 수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병원에 혈액을 제공합니다. 혈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낮은 온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아이스박스 같은 것에 넣어서 이동됩니다.
이때 십자가 모양이 그려진 상자가 아닌 검은색 가방에 혈액을 받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시간과 인상착의를 기억해둔 후 그들이 돌아간다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있어 방해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없애버리는 자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들을 목격한다면 그 순간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2-1번 항목에 나와 있던 십자가는 헌혈을 하러 들어가실 때 챙겨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헌혈이 끝난 후 은색의 십자가가 변색이 되어 있다면 나가실 때 데스크에 반납해 주시면 되며, 변색이 없으시다면 기념품으로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5번째, 4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4번 항목이 보이셨다면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반대로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혹시 십자가가 없어서 빈손으로 헌혈을 하러 입장하셨을 때에는 십자가가 있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헌혈 시작 전 직원들이 확인하고 없다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2번 항목과 같이 저희 직원 복장이 아닌 것들이 십자가의 유무를 물어본다면 무조건 있다고 해주십시오. 7번째, 헌혈 중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헌혈 중 급격한 움직임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신선한 사람의 피입니다. 8번째, 창문 밖을보다 쥐 형상을 한 날아가는 무엇을 본다면 직원에게 직접 말한 후 직원들을 도와 창문을 닫고 잠궈주시길 바랍니다. 헌혈 중이라면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이마 위에 놓아주십시오. 9번째, 헌혈은 혈액의 전체를 사용하는 전혈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특정 혈액만을 사용하는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성분을 제외하고 다시 체내에 주입되기 때문에 전혈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며 바늘을 2개를 꼽습니다. 바늘을 3개 이상 꽂으려 한다면 침대 아래쪽에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0번째, 성분 헌혈은 위 항목에서 나와 있지만 시간이 전혈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성분 헌혈 침대에는 긴 시간을 헌혈해야 하는 피로감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11번째, 헌혈을 할 때에는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심장 박동기가 옆에 있다면 천천히 뒤를 돌아 입을 2손으로 꽉 막은 후 입구까지 전속력으로 뛰어주십시오. 이때 절대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12번째, 현재 메로나 20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음료와 간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빵과 우유를 나가실 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실에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헌혈의 집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실내에서 스카프 혹은 목도리와 같이 목을 가린 직원이 있다면 당장 나가주십시오. 헌혈 이용객 안전수칙이었고요. 이것 또한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창작 수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이 구독시에 있는 이곳 정말 헌혈을 위한 곳일까요? 첫 번째로 커다란 금빛 십자가가 새겨진 파란색 커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뭔가 십자가를 항상 소지하고 있는다거나 십자가가 주변에 많다는 점. 과연 이곳은 헌혈을 위한 집이 맞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은 무슨 곳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3가지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와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미리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치즈직의 새모미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이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새모미 치즈직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팔로우를 해주시면 매일 밤 10시에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도 더욱 무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모미였습니다.